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딘 기본 예제 SPI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UART라든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I2C 방식과 함께 SPI 통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UART라든가 I2C 방법하고 다르게 SPI 통신의 특징은 고속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IAI2, I2C 방식하고의 차이점. I2C를 우리가 살펴볼 때 소프트웨어가 조금 번잡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부품이 붙고 그 여러 개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 설정을 따로 해주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드가 약간 번잡해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I2C의 장점도 있었어요. 하드웨어 연결을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100개가 넘는 부품을 여러 개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SPI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반면에 센서를 붙이는 핀이 여러 개 소요된다는 상대적 I2C에 비한 상대적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센서를 실제로 부착을 해서 그 센서를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데이터 시트에 의해서 레지스터를 설정을 한 후에 센서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보면 SPI 통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부품 LSM9DS0를 사용할 건데요. 자이로 센서하고 가속계하고 그 다음에 자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측정하는 자력계를 다 묶어놓은 센서를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펙 시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지스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스펙 시트를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센서의 값을 읽어드리고 있는지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I 통신, 시리얼 퍼리퍼럴,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라고 우리가 줄여서 SPI 통신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은 주변 기기와 1대 N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게 장점이겠죠.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SSI,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는데요. 그 슬레이브를 연결을 할 때마다 SS 핀이 계속 증가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붙은 거에 따라서 핀의 개수가 SS 핀이 증가된다는 게 단점이겠죠. 상대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I2C 방식은 핀이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만 갖고 많은 127개의 부품을 다 부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오늘 살펴볼 SPI 통신은 SS 핀이 센서가 슬레이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SS의 핀이 증가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PI 통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보드를 써요. 보드를 쓸 때 이걸 갖다 우리가 마스터라고 칭하고요. 다음에 여기에 센서들이 붙습니다. 그 센서들을 갖다 우리가 슬레이브라고 칭합니다. 자, 이럴 때 SS 1번 핀에다가 해당 센서의 SS 핀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SS 2번에다가 또 해당하는 센서의 SS2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SS 핀에 어떠한 센서를 단독적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이 위에 보시면 모시 미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MOSI, MIS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시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입니다. 즉 마스터에서 출력하고 슬레이브에서는 받는 거죠. 인풋이죠. 그래서 못이 마스터에서 나가서 슬레이브에서 들어온다. 아웃 인풋. 다음 그럼 이거는 반대겠죠.
master input, master in, 다음에 slave out이에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미소 모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master in, slave out이 미소, master out, slave in이 모시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는 SC에는 시스템 클락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관리하는 거죠. 요 시계를 관리함으로써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 싱크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시간에 어떤 데이터가 프리퀀시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CL, 시스템 클락, 다음에 모시, 미소, SS, 여러분들이 여기 네 개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SPI 통신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회로도를 보시면 SS는 각 센서마다 고유하게 하나씩 연결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SPI 통신의 단점이 뭐예요? SS 핀이 센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무시와 미소는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나와서 모든 센서, 내가 필요한 모든 센서에 다 같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도 하나만 뽑아내서 내가 원하는 센서에 공유해서 이렇게 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보시면 통신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커뮤니케이션을 통신을 할 센서를 SS 핀 값을 이용해서 지정을 먼저 해주고요. 지정을 해주고 나서 무시 미소를 가지고 통신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얘 갖고 통신을 할 때 시스템 클락 프리퀀시 위에 데이터를 올려서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싱크를 맞춰서 통신을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SPI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있죠. 요걸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를 이제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SS 핀에 의해서 어떠한 슬레이브 내가 지금 뭔가 컨트롤하거나 뭔가 값을 읽어오고 싶어요. 그런 센서의 SS 값을 이용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클락을 가동시켜서 그 위에 프리퀀시 위에 데이터를 얹어서 보내는데요. 이때 마스터는 이렇게 특정한 센서의 SS를 이용하고 시스템 클락을 이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모시하고 미소는 이렇게 쌍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아까 우리가 SPI 그 통신 방법의 장점 중에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고속 통신이 가능한 이유가 한 번에 읽고 쓰고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I 통신에서 읽는 거, 리드하는 거, 그 다음에 라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모시예요. 리드 경우에 센서에 있는 값을 읽어온다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자, 어차피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8비트씩 읽어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인데 한 칸이 빠졌네요. 여기를 제가 장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8비트인데 7비트까지밖에 제가 표시를 안 해놔서 8비트로 수정을 좀 했고요. 자, 다시 살펴보면 모시가 있고 미소가 있는데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에서 일단 모시에서는 라이트를 할 때 맨 앞자리를 씁니다. 8비트 중에 맨 앞자리, 바이너리 그 비트 중에 맨 앞자리는 리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면 읽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0이면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밑에 바로 옆에 보시면 또 다른 무엇인가 하나 보이는데요. 자, 요거는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는 SPI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멀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두 바이트씩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정을 해주면 1로 설정을 해주면 한 번에 16비트씩 데이터를 읽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나머지는 레지스터, 해당 그 센서의 레지스터 주소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올 때는 8비트씩 이렇게 데이터를 마스터에서 슬래브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리드, SPI 통신 방법에서 리드 방법이고요. 라이트는 똑같이 16비트를 씁니다. 16비트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8비트씩 나눠서 쓰겠죠. 쓰는데 이렇게 그 리드를 하겠다. 첫 번째 레지스터 바이너리를 1로 설정하면 리드를 하겠다. 다음에 M은 어떤 거예요? 멀티플로 읽어오겠다. 읽고 8비트 읽고 끝내고 또 읽고 끝내는 거 그게 아니라 8비트 읽고 얘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또 읽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레지스터 어드레스 적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SPI의 리드와 라이트에 대한 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I2C 방식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레지스터를 뭐 이렇게 막 연구 개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스펙시트, 해당 센서의 스펙시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레지스터 수치를 여기를 변화를 시켜서 그 변화된 값을 소스 코드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 할 거면 여기를 1로 설정하면 되는 거고 여기 멀티플로 설정할 거면 여기도 1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그런 설정만 하면 되지 이 레지스터를 연구하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SPI 통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자, 오늘 사용할 그 센서는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가속도계, 자력계를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그 센서인데요. 센서 부품명은 LSM9DS0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품은 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요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요 사이트를 보면 예, 이런 내용의 뭐 그런 그 디스크립션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매가 해외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센서는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자력계를 합친 센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스펙시트 얘가 중요하겠죠. 이 센서를 구입을 했으면 이 센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즉 레지스터를 어떻게 이용을 우리가 해서 그 레지스터의 값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어떻게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스펙시트를 찾는데 스펙시트는 구글에다가 구글링 많이 하죠. 구글에다가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LSM9DS0 이렇게 검색을 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잠깐 뭐 PDF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 시트.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한번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I2C 방식은 30페이지가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딱 보더라도 분량이 좀 많습니다. 70 몇 페이지인가? 예, 74페이지네요. 74페이지까지 내려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온라인 현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운로드 받아놓은 스펙시트를 좀 열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운로드 받아놓은 스펙시트고요. 처음에는 이 센서에 갖고 있는 뭐 특징들, 디스크립션들이 쭉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들만 지금 이제 첫 번째 할 것은 예제를 좀 나눠서 할 텐데요. 자이로스코프가 작동을 어떻게 되는지 이걸 먼저 해보고요. 다음에 가속도계와 자력계를 묶어서 한번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